자, 이제 이분들 모셔서 영화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스위치의 마대용 감독님과 배우 권상우 씨, 오정세 씨, 그리고 이민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권상우 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정세 씨, 이민정 씨, 그리고 마대용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셨는데요. 네, 함께 인사드려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아, 정말 톱스타께서 이렇게 제작 보고에 자리해 주셨는데 권상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상우입니다. 스위치 영화를 정세 씨랑 민정 씨랑 찍은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너무 또 즐겁게 잘 찍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너무 반갑고, 드디어 이제 우리 영화가 이제 개봉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나신 거죠? 네, 신나요. 네. 많이 신나 보여요. 오정세 씨. 예, 반갑습니다. 조연 역할을 맡은 오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신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오랜만에. 오늘 두 분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시네요. 예, 쫓아해봤습니다. 마치 둘 다 탑스타라. 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네. 멋집니다. 이민정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영화를 찍은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야 개봉을 하게 돼서 저의 2년 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반갑고, 그리고 우리 촬영할 때 너무 즐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대용 감독님. 예, 마대입니다. 이 탑스타 세 분들과 같이 스위치를 연출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오늘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스위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과연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관객들에게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할지 스위치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180도 뒤집어진 인물들의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 우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영상 속의 이 반전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캐릭터들 보고 나니까 더욱더 스위치가 궁금해졌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는요, 바로 스위치 비포 앤 애프터 캐릭터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 이 스위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제가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인생이 180도 뒤바뀐 캐릭터들의 비포, 그리고 애프터를 담은 스틸과 키워드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걸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상우 씨가 맡은 박강 만나보시죠. 일단 키워드가 돈 많고 개념 없는 아나무인 톱스타에서 돈 없고 식구 많은 극한 직업 매니저로 스위치가 됐어요. 정말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는데, 자, 일단 왼쪽 스틸을 보면 지금 화려한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 박강의 모습입니다. 원래 어떤 인물인가요? 박강은? 탑스타고요. 초심을 잃은? 예, 초심을 잃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는 여자 배우들과 매니저한테도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인물이고요.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아니구나.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시상식 장면 찍을 때 네. 실제 그날 시상식 있는 날이었어요. 있는 날. 네, 그날 촬영을 했고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원래 또 레드카펫을 많이 밟아보신 분으로서 이게 또 촬영으로 했을 때 느낌이 달랐겠네요. 레드카펫을 신인 때는 참 많이 갔는데 밟아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영화로 한번 밟아보고 싶네요. 그렇게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박강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른쪽을 보면 굉장히 왼쪽과는 다르게 서글퍼 보이는 눈빛부터가 다른 박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유명했던 박강이, 톱스타였던 박강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제가 하루아침에 오정세 씨의
매니저로 역할이 바뀝니다. 톱스타가 이제 오정세 네, 씨가 네, 된 네. 거죠. 예. 사실 저 역할할 때가 더 편했어요. 톱스타 때보다. 예, 그리고 정세 씨가 탑스타 역할 할 때 사실 같이 연기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거보다는 사실 이쪽 상황이 오른쪽이. 네, 저는 현장에서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왼쪽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오른쪽이 촬영할 때는 편했다라는 이제 모습을, 왜냐면 워낙에 이렇게 멋진 레드카펫 하면 또 권상우 씨가 떠오르는데 또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박광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텐데요. 그만큼 이분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박광의 매니저였던 조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틸과 키워드 만나봅니다. 여기도 뒤바뀌었어요. 박강만큼이나 조윤도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뒤처리 전문 사는 게 고달픈 매니저에서 짝사랑 전문 사랑이 하고픈 톱스타가 됐습니다. 어떤 점이 바뀐 겁니까, 조윤은? 정세 씨. 의상이 바뀌었고 일단 점이 없어졌고 외형적으로 또 예, 업그레이드가 좀 됐고 됐고. 예, 그리고 힘든 뒤처리만 하다가 사랑 빼곤 다 가진 남자로 스위치가 됐죠. 어떤 연기 하실 때가 더 편하셨어요? 둘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둘 다 편했어요. 둘 다 편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할 때가 사실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예. 매니저 할 때가 편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박강과 조윤의 상황이 완전히 스위치가 된 건데, 조윤이 기억을 못해서 박강이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사랑이 하고픈 톱스타라고 지금 키워드가 있어요. 예. 톱스타가 됐는데 조윤은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 겁니까? 사랑에 서툰 느낌의 인물인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 못하고 서툴고 또 금사빠고. 예. 두 분이 스위치가 됐는데 한쪽은 스캔들 메이커였고 예, 한쪽은 사랑에 서툴고, 그건 또 네. 굉장히 다른 점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연의 스틸과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수연의 키워드를 보면 잘 나가지만 고독한 유학파 아티스트에서 생활력 만렙, 투자 뛰는 미술 강사로 지금 스위치가 됐는데, 자, 왼쪽 스틸에서 유독 아련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박강과 수연은 어떤 사이인가요? 민정 씨. 네, 1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이고요. 이제 유학을 가면서 첫사랑과 헤어질 결심을 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저렇게 눈빛에서 아련함이 드러나는군요. 자, 오른쪽 스틸을 보면 확연히 또 달라진 수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수연도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인생이 달라진 건데, 수연의 삶 어떻게 스위치가 된 겁니까? 잘 나가는 유학파 아티스트에서 애 둘을 키우는 그 생활력 만렙 미술 강사. 네. 근데 저 아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하고, 정말 엄마 미소가 저절로 나오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수연의 그 미술 강사 때는 그냥 제 생활이랑 너무 비슷해서, 또 준이가 또 저희 애기랑 비슷한 또래여가지고 하나는 실생활, 하나는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생활, 하나는 연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수연 입장에서는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갑자기 같이 살던 남편이 내가 원래 톱스타다 막 그러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장면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권상우 선배님이 좀 고막이 아프셨어요. 고막이. 민정 씨가 베테랑이시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그게 서로를 위해서.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맞았어요. 오케이. 네. 왜냐면 이게 NG가 계속 나면 서로 힘들어지고 고생할까 봐서 민정 씨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번에 끝냈던 비하인드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자, 크리스마스 날 톱스타와 매니저의 인생이 뒤바뀐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감독님,
이런 설정을 하시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그 찰스 디킨스의 그 스크루지 같은 캐릭터가 각성하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떠올리다가 거기에 왕자와 거지 컨셉의 인생 캐릭터가 스위치되는 이야기를 섞어서 연말연시 분위기에 맞는 좀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이런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 분위기를 추가를 하셨습니다. 자, 답변을 우리 또 배우분들과 우리 마디운 감독님께서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앞서서 사실 지금 촬영 현장을 떠올리면 다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것 같아요. 워낙 재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순간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제작 영상 만나보시죠.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예,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스위치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바로 스위치 온 앤 오프 비하인드 토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틸과 함께 촬영 비하인드 그리고 배우분들의 케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첫 번째 비하인드 스틸부터 공개합니다. 주시죠. 자, 톱스타와 매니저 케미 두 분의 이렇게 스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사실 권상우 씨의 그 주연작이었던 탐정 더 비기닝에 오정세 씨가 카메오로 출연하셨었죠. 네, 맞아요. 예, 그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신 거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이에요. 맞아요. 처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설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탐정 더 비긴즈 찍을 때 정대 씨 촬영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는구나.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와, 저 배우는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적절한 아주 영화에서 만나게 돼서 촬영하면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정세가 되게 좀 사실 서로 너무 바쁘니까 촬영 끝난 다음에 자주 연락을 못했지만 되게 뭔가 좀 말 많이 안 해도 좀 뭔가 좀 통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마음이 자리에서 가는 통한다 항상 그러는데 예. 마음이 가는 배우인 것 같아요. 항상 또 정세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게 되고 보게 되죠. 항상 응원하게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는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좋네요. 훈훈하네요. 특히나 이번에 톱스타와 매니저 그게 이제 또 스위치가 되고 그런 역할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촬영하면서는? 그러니까 제가 관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권상우랑 오정세랑 같이 이런 역할을 촬영한다? 그러면 그냥 관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 되게 기대되는 어떤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루하루 다 너무 즐겁게 찍었어요. 너무 즐겁게. 네. 오정세 씨한테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어떠셨나요? 저 두 인물을 연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매니저 조연 역할을 할 때가 연기하기가 편했는데 제가 본 이제 권상우 씨는 매니저가 제가 봤을 때도 더 편해 보였어요. 편해 더 자기 옷 같았고 그래서 자기 옷을 입은 박강이랑 연기할 때 더 또 이 친구 때문에 또 편한 거. 탑스타 조연을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편했던 현장. 네, 그리고 코미디가 힘든데 저는 계속 현장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좀 두려워하고 이게 맞나 의심하고 막 이러는 편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아닌가? 과한가? 부족한가? 할 때 제가 느끼기엔 그런 고민 없이 막대하더라고요. 진짜. 콘티 없는 액션을 많이 했어요. 그게 호흡이죠. 그게 호흡이에요. 그 액션까지 나오기까지 약간 남 믿고 따라와 같은 정서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남 믿고 따라와. 팔로미. 아니면 감독님이 편집하겠지라는 어떤 믿음. 믿음을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좀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애드립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걸 지금 오정세 씨가. 예, 좋습니다. 권상우 씨가 그 다음에도 어딘가에 나오면 이렇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러셨나요? 그럼요. 그냥 눈이 가고 챙겨야 될 것 같고. 네.
서로 근데 두 분 진짜 오늘 같은 헤어샵인가요? 다른 샵을 알고 있어요. 다른 샵인데 너무 느낌이 비슷해서 최대한 쫓아해봤습니다. 네. 앞을 좀 봐주세요. 네. 기자님들 오늘 느낌 너무 닮지 않았나요? 아니라고 세 분이 하시네요. 기자님들 또 솔직하시거든요. 예. 자, 좋습니다. 이번에 감독님께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두 분의 인생을 스위치 시킨 장본인이신데 권상우 씨와 오정세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 사실 시나리오를 두 분을 염두에 두고 쓰기도 했고 이 시나리오를 만약에 누구한테 모니터하고 이 배역에 누가 어울릴 거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권상우 배우와 오정세 배우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저격 캐스팅이었고 저도 두 분들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고쳐서 연예에서 뭐 민정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다 톱스타의 느낌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 매니저 있을 때도 상우 씨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상당히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케미들이 아주 좋아서 좀 미친 조합 같은 느낌? 네, 되게 좋았던 미친 조합 나왔습니다. 케미가 예. 좋았다. 네. 케미가. 정정하겠습니다. 미친 조합이고. 네. 그것도 좋았습니다. 예, 케미가 완벽했고 미친 케미. 예, 그야말로 두 분 다 영순위 캐스팅.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강과 조윤 두 인물이 모두 사실 톱스타와 매니저 연기를 돌아가면서 하셨어야 됐고 두 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상대 때문에 또 편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연출에 있어서 감독님. 사실 두 분이 외모나 연기나 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두 캐릭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되게 성격이나 캐릭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의상이라든지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사랑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지만 다른 그러면서도 또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데 좀 주력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직관적으로도 달라 보일 수 있게 네. 또 연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스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현실 부부 캠인데요. 자, 우리 권상우 씨와 이민정 씨의 스틸 전혀 다른 스틸인데 왼쪽 스틸은 정말 찐 표정이 나오네요. 저 이민정 씨 표정은 제가 아침에 지었던 표정인데 매일 짓고 있는 표정이거든요. 저 표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민정 씨, 권상우 씨와 부부로 호흡을 맞춘 소감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성격이 좋으시고 현장에서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웃다가 진짜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촬영했고 사실 그 전에 촬영을 하기 전에 실제 가족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애기들이랑도 참 잘 놀아주시고 좋은 아빠의 모습이시더라고요. 이미 촬영 전부터 네. 편안하게 저희 둘째 딸과 민정 씨 첫째 아들이 또 동갑이라 둘이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했군요. 잘 놀고 저는 촬영하면서 민정 씨가 워낙 뭐 외모는 완전 여자. 그렇죠.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네, 워낙 되게 성격도 되게 좋고 활발한 거 알고 있었는데 우리 영화 현장에서 진짜 이 현실 아내 역할을 너무 찐으로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활력이 됐고 제가 하루아침에 바뀐 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민정 씨의 연기로 뭔가 좀 되게 더 리얼하게 잘 그려진 것 같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사랑했던 연인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누가 봐도 찾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련하고 첫사랑을 네.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네.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시니까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몰입을 더 할 수 그럼요.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민정 씨는 권상우 씨와 함께했던 그 촬영들 중에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비하인드가 있다면 에피소드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권상우 선배님이 자기는 낮잠을 못 주무신다고 못 잔다.
근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밤에 길게 자고 낮잠 잘 안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몽타주 씬에서 자는 씬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주무시더라고요. 아 진짜 연기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네요, 아, 권상우 그래서 씨. 심지어-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그 씬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안방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씬인데 뭐 조명 뭐 설치하고 이러느라고 이게 잠깐 좀 시간이 꽤 있었는데 걸리는. 예. 정말 우리 아역 배우들이랑 셋이 다 잤어요. 정말 가족처럼 원래는 전혀 체질상 낮잠을 잘 안 자는데 푹 잤어요. 아주. 푹 자는 한 2시간 동안 자가지고 정말 깨지 않는 예. 그날 좀 콜이 빨라가지고 그 정도로 민정 씨가 너무 저희는 이런 이야기 정말 좋아해요, 이민정 씨. 예. 근데 진짜 정말 꿀잠을 자가지고 애기들이 그 잠자면 나오는 약간 수면제 같은 게 있는 거 아시죠? 애기랑 자면 희한하게 잠이 잘 오는데 옆에서 준이가 갑자기 팔베개를 해달라고 해서 나? 이래가지고 팔베개를 해줬는데 새근새근 자서 저도 같이 잠드는 같이 꿀잠을 저도 낮잠을 안 자는 편인데 두 분 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진짜 가족이 함께 낮잠을 잤던 그 이야기고 권상우 씨 뭐가 떠오르세요? 촬영 현장에서. 민정 씨랑 네. 이런 촬영 현장에서 사실은 이건 좀 이렇게 민정 씨랑 저랑 이게 또 이렇게 키스 씬이 격렬한 키스 씬이 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 씬을 찍기 위해서 되게 좀 어쨌든 좀 불편하잖아요. 신경이 네, 쓰이죠, 서로 아무래도.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또 격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격렬해서 지금 감독님 빵 터지셨네. 남자 입장에서 되게 조심조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민정 씨가 액션 하자마자 진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우리 진짜 이민정 씨는 NG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타닥 그냥. 거기서 수연이 이제 막 약간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확 돌변해서 약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어서 네. 그게 또 몰입을 했던. 왜냐면 서로 너무 조심하면 그것도 계속 NG가 나고 다시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또 두 분의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하인드 스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찐가족 캠입니다. 우리 권상우 씨와 이민정 씨 그리고 박수희, 김준 씨의 지금 찐가족의 스틸이 나왔는데 왼쪽 스틸은 그냥 누가 봐도 언뜻 보면 그냥 가족 사진. 저런 가족이 있구나 하는 가족 사진 같고 우리 아역 배우분들과의 촬영은 어땠나요? 소희, 준. 소희랑 준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역계 아이유, 박보검 같은 애들이 그쵸. 진짜 아역계 뭐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클래스에 있는 아역 배우들인데 이들이 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진짜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자, 소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어린데도 너무나 이렇게 연기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친구고 눈망울 보면 정말 뭐 눈물 툭툭 떨어질 때 보면 너무 신기하고 준이는 얘가 노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정말 구분이 안 가는데 정도로 정말 저 역할 제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또 다른 되게 즐거움이고 어떤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는 아역들이 정말 잘했을 때 주는 그 시너지가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런 영화 이 둘 때문에 우리 영화는 그게 아마 극대로 완전 살았던. 살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민정 씨, 이렇게 찐가족 케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이가 저희 아이랑 거의 비슷한 또래여서 놀아주는 게 되게 비슷한 게 많았어요. 뭐 묵찌빠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이 해서 준이랑 저랑 계속 노니까 사실 저희 아들이 질투 할 사진 정도로? 보고 뭐 막 같이 그 사진 같은 거 웃긴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막 그 뒤에서 물 나오고 막 이런 사진 보고도 약간 왜 얘랑 더 재밌게 노냐고 질투를 할 정도로 되게 재밌게 놀고 또 소희도 너무 귀엽고 똑똑하고 막 이래서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장 가서 정말 엄마처럼 놀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이 영화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질투 유발 케미가 나올 정도로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실 텐데요. 자, 찐가족의 케미는 저희가 스웨치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오늘 제작 보고에 정말 선물처럼 깜짝 방문해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서 정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죠. 김준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준 어디에서 모셔볼까요? 제 무대 옆에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무대로 박수를 받으면서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요즘 체중 관리 안 하셨나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오자마자. 예. 배우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지. 뭐야 이거. 너무, 대본까지 체중 유지해야지.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려요, 준.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치에서 쌍둥이 남매 중 첫째 역할을 맡은 로와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 플래시들이 터지니까 많이 긴장되죠? 네, 좋아요. 자, 아쉽지만 오늘 박소희 양은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준, 어때요? 오늘 이렇게 제작 보고에 깜짝 손님으로 나왔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나오자마자 아빠가 막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다시 촬영하는 느낌이죠? 네. 예. 그러면 촬영 현장 이야기를 좀 물어볼게요. 호흡은 어땠나요? 함께 하시면서. 기억에 나는 일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일을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저는 아빠가 팔에 매달리게 해주신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런 식으로 살지만 못 매달려요. 아니에요. 아빠가 저렇게 장난을 자꾸 치시는데 이따가 그러면 포토타임 때 아빠 팔에 한번 매달려 볼까요, 오늘? 해주자. 오케이. 네. 좋아요. 이따 포토타임 때 아빠 팔에 매달리는 준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감독님 촬영하시면서 이 메가폰으로 딱 봤을 때 이 가족의 케미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실 수 있겠어요? 100점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솔직하게 100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촬영하실 때? 실제 상우 씨랑 민정 씨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서 그런지 아역 배우들을 대할 때 되게 진심으로 대하는 느낌이 있었고 촬영할 때 어떤 뭐 아기를 안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섬세히 다루는 걸 느꼈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뭐 아까 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촬영이 조금 지연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진짜 2시간을 민정 씨는 코도 살짝 골지 않았나 의심할 정도로 연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100점을 뭐 당연히 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준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가족 권상우 아빠 그리고 이민정 엄마 그리고 소희 그리고 나까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겠어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준. 우리 가족 점수는? 100만 점? 오! 100만. 아이들은 솔직한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오정세 씨가 이 가족 촬영할 때 좀 부러웠겠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아빠 피가 있어서 그런지 포즈도 탑스타 포즈로. 왜냐면 아빠 피가 있죠. 그죠? 아빠 피가 있고 피가 그리고 있고, 지금 아빠랑 톤 온 톤으로 의상 맞춘 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요. 의상도 완벽하게 지금 아빠 닮았다는 말 많이 듣죠? 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크는 스위치 극강의 인생극장 밸런스 게임 토크입니다. 자, AB판을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이번 코너는 제가 영화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마 영화 촬영하면서 계속 우리 배우분들도 감독님도 다들 생각해봤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A와 B를 제시하면 나는 A 고르겠다 그러면 A를 앞쪽으로, B를 고르겠다 그러면 B를 앞쪽으로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는
엄마랑 아빠랑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돼요. 자, 좋습니다. 권상우 씨부터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A. 외롭지만 성공한 톱스타. B. 행복한 가정이 있는 무명 배우. 하나, 둘, 셋. 빨리 고르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는 무명 배우. 이유 좀 여쭤볼게요.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참 인생이 참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느끼고 가족의 그 소중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한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권상우는 B를 선택하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정세 씨 밸런스 게임 갑니다. A. 사랑 빼고 모든 것을 다 가진 톱스타. B. 사랑에만 성공한 매니저. 하나, 둘, 셋. 사랑에만 성공한 매니저.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사랑이 없잖아요. 저긴 사랑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사랑 빼고는. 빼고 근데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조금 더 무게가 크지 않을까. 그 행복이란 단어랑 사랑이란 단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다른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사랑에만 성공하더라도 그걸 훨씬 더 선택하겠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여러분 분은 아시죠? 첫사랑과 결혼한 오정세 씨 미남 알죠? 예, 첫사랑과 결혼한 미남 배우, 예, 우리 오정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민정 씨 갑니다. A. 영원히 솔로인 잘 나가는 유학파 아티스트. B. 첫사랑과 100년회로 하는 미술 강사. 하나, 둘, 셋. A. 영원히 솔로인 잘 나가는 지금 고른 거죠? 네. 이유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멋있어 보이네요. 네, 멋져 보이죠? 바꿔도 되나요? 영원히 솔로인 잘 나가는 유학파 아티스트로 나중에 첫사랑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럴 때나 저런 거 골라보죠. 그렇죠? 그렇죠. 잘못 선택했나? 두 분, 해가 되네. 두 분이 굉장히 또 갈등하고 계신데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됐어요, 준? 네. 가볼게요. 밸런스 게임.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 자, A. 권상우 아들아기. B. 이민정 아들아기. 하나, 둘, 셋. 골라주시면 돼요. A가 권상우 아들, B가 이민정 아들. 아들. 하나, 둘, 셋.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버퍼링 되고 있는, 보이시죠, 여러분? 로딩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준. 과연 둘 다 싫어서 그런 거지. 과연 준의 선택은 선택해봐. A냐, B냐? A. 권상우 씨 아들아기. 됐어. 이유를 이유를 여쭤보고. 말해주세요. 근데 굉장히 고민했어요, 정말. 이유. 그냥 권상우 아빠가 촬영할 때 팔에다가 매달렸는데 팔에 이민정이 왜 팔에 안 매달려줬어요? 사실은 엄마랑 묵집밥 많이 했어. 묵집밥 백날에도 지금 팔에 한 번 매달려서 지금, 그죠? 괜찮아요? 그것뿐이야? 또 뭐 마음이 통했다라든지 감동받았던 순간, 고마웠던 그런 순간 없었나요? 네, 없었던 걸로. 아이는 오직 솔직합니다. 팔. 오직 오직 팔. 우리 권상우 씨 팔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순간 이제 와서 바꿉니다. 늦었어. 왜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묵집봐도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중간을 선택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감독님 차례입니다. 마대훈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A. 과거로 돌아가기. B. 미래를 미리 알기. 하나, 둘, 셋. B. 미래를 미리 알기요.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은 능력들이 생길 것 같아요. 미래를 네. 미리 알면 그럴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가도 과거를 좀 바꿀 수도 있을 텐데 뭐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지만 미래는 알고 싶다. 네. 네,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감독님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 준, 만약에 미래로 준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뭘 알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래요. 네, 미래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고 몇 살로? 굉장히 신중한 친구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언제로 가고 싶어요? 뭘 알고 싶어요? 결혼식장? 1년 뒤. 1년 뒤가 알고 싶대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버지가 이럴 땐 대신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1년 뒤로 가고 싶어요? 뭐가 궁금해요? 그냥 스위치가 개봉하면 보고 싶어서요. 너무 감동이다. 스위치가 1년 뒤, 그만큼 빨리 보고 싶다. 내년 초로 빨리 가서 스위치가 관객들에게 얼마나 유쾌한 즐거움을 줄지 궁금해요. 네. 아, 대단합니다. 야, 아마 우리 마대웅 감독님도 그것도 알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 토크까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만약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한 번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다 같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임상우 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뀌기 비포 애프터를 다 체감하고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박강 탑스타의 어떤 마인드로 영화 현장에서 적응해 나가는 게 되게 편했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였고 하지만 이제 매니저 삶을 살고 가족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미묘하게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우리가 재밌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어떤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탑스타였을 때는 진짜 조금 더 과장되더라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매니저 역할일 때는 미묘하게 변해가는 어떤 그런 차이가 거기에 좀 약간 포인트를 두고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상우 씨가 그 박강의 정체성이라든지 모든 기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오정세 씨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매니저는 매니저, 이제 탑스타는 탑스타. 굳이 어떤 차이를 두려고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랑 의상팀이나 분장팀에서 많이 해주셨고 저는 오롯이 그 인물에 조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인물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예. 민정 씨는요? 네, 저는 이제 수연의 그 집 생활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력 강한 애 키우는 엄마기 때문에 집신에선 그냥 화장을 안 하고 촬영을 했어가지고 확연히 차이가 나긴 옷도 그냥 진짜 잠옷을 입고 해서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랐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이 저렇게 나와도 될까라는 바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10년 만이 됐는데 사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영화를 늘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또 뭐 출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영화를 할 뻔하다가 뭐 드라마를 간 적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이 영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장르기도 했어요. 전 따뜻한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따뜻하고 그리고 누구나 보고 이렇게 공감하고 약간 드라마 장르라고 하죠.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장르여서 또 선배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또 대본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흔쾌히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정세 그 남자 사용 설명서를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과연 이 캐릭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은 것 같고 너무 그리고 정세 씨가 나오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이 뭐예요? 감탄한 순간. 감탄은 사실은 현장에서 힘을 많이 안 주고 연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되게 미묘하게 아주 그 힘을 많이 안 주고 잘 표현을 하는 것들이 참 이 친구 연기 정말 잘한다 이런 걸 몇 씬 느꼈어요. 그리고 몇 씬 그 정세 씨가 탑스타로 나오는 씬들은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항상 좀 웃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감탄했다. 자, 오정세 씨, 권상우 씨에게 감탄했던 순간. 어떤 에피소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되게 든든한 어떤 정서를 받아가지고 초반에 조금 잘 안 풀렸을 때 조금 풀릴 수 있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주저하고 막 의심하고 이게 맞나 할 때 쭉 가는데 확신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가 좀 의심이 많더라고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네. 예, 그런 배우. 그래서 또 더 좋은 것을 네. 만들어내죠. 네. 차이점 큰 컨셉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자 사용 설명서에서는 포맷 자체가 되게 부족하지만 사랑스럽지만 좀 또 부족한 뭐 이런 인물 중심이었으면은 이제 조윤이라는 친구는 영화 컨셉상 아예 두 인물에 대한 대비해서 보는 재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적인 재미가 더 클 것 같고 이쪽은 인물에 대한 재미가 조금 더 컸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남자 사용 설명서 이후에 진짜 탑스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할 때 느낌이 좀 더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탑스타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매니저 할 때가 사실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2시간 안에 두 캐릭터를 되게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들을 기자님 예상하신 대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권상우 씨와 오정세 씨를 표현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상이랄지 뭐 말투, 뭐 행동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그게 이제 서로의 캐릭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이 뒤바뀐다라는 내러티브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상황 자체는 되게 복잡하지만 영화 안에서는 심플한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플한 내러티브 안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는 어떤 풍부한 감정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뭐 여타 영화들과 조금은 다른 웃음과 감동이 함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1월을 여는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래저래 뭐 많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잠시나마 잊으시고 극장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정 씨. 네, 한 사람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재밌는 영화고요. 새해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우리 한국 영화가 2023년에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세 씨. 저희 스위치란 영화가 전면에 웃음 코미디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따뜻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이렇게 던져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지 않고 유쾌한데 감동까지 있는 영화로 나왔죠. 저 아직 못 봤는데. 나왔어요? 네. 믿어 신지 마세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많은 작품을 해오면서 우리가 뭐 재미를
우선순위로 한 어떤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던 작품이거든요.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씬이 있는데 연기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던 작품이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지만 어떤 저한테는 가족 외에 또 다른 아버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고 찍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상우 씨에게 큰 의미를 안겨준 작품입니다. 자, 우리 권상우 씨 아들 준 끝인사 부탁드려요. 신중하죠. 참 사력 있고 예. 감사 인사드리면 됩니다. 네. 영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5분 모두 단체 촬영을 진행하겠어요. 아유, 우리 준이 너무 행복해하네요. 자, 아이고 좋습니다. 정말 가족 촬영 같네요.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잘나요? 모르겠어요? 네.